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노인 우울증의 6가지 미묘한 징후.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 변화가 단순히 정상적인 노화의 일부인지 아니면 더 깊은 원인이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70세 이후의 매년은 소중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감정들이 황금기의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오늘은 많은 가족들이 놓치고 있는 것, 노인들의 우울증에 관한 미묘한 징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울증은 항상 슬픔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조부모님 또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우울증은 종종 다른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단지 나이가 들어간다 또는 속도가 느려진다 고 오해할 수 있는 가면으로. 하지만 이러한 징후를 인식하는 것이 누군가의 삶의 질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수년간 노인 커뮤니티와 함께 일해왔고 제가 들은 이야기들은 우울증이 노화의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울증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그것을 알아차려야만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이 6가지 미묘한 징후들을 친절함과 이해심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징후 4번, 수면 패턴의 변화. 주의해야 할 첫 번째 징후는 수면 패턴의 현저한 변화입니다. 우리 모두 나이가 들면서 수면이 더 가벼워지거나 자주 깨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자거나 대부분의 밤에 잠들기 어려워하거나 아주 일찍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것과 같은 변화입니다. 제가 아는 활기찬 73세의 할머니인 메리는 정오 가까이까지 침대에서 아침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하지 않던 행동이었죠. 그녀의 가족은 단지 그녀가 은퇴 후에 편하게 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물어보았을 때 메리는 대부분의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 무거워서 나눌 수 없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또는 훨씬 더 적게 자는 것을 발견한다면 대화를 나눠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수면 변화는 우리의 정서적 웰빙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첫 번째 징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징후 2, 좋아하던 활동에 대한 흥미 상실. 두 번째 징후는 한때 기쁨을 가져다 주었던 취미와 활동들이 이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때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심사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지 않고 열정을 포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톰은 수십 년 동안 열렬한 정원사였습니다. 그의 토마토는 지역 박람회에서 리본을 수상했고 그의 뒤뜰 장미는 이웃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봄 그의 딸은 창고에서 먼지가 쌓인 정원 도구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의미를 모르겠어. 그녀가 물었을 때 톰이 말했습니다. 그의 정원, 한때 그의 자부심과 기쁨이었던 관리되지 않은 채 남겨졌습니다. 한때 일상생활을 정의했던 활동들이 갑자기 매력을 잃었다면 이것은 의사들이 무쾌감증이라고 부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이것은 우울증의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이며 슬픔을 느낀다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노인들에게서 특히 중요하게 주목해야 합니다. 징후 3, 설명할 수 없는 신체적 불편. 세 번째 징후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명확한 의학적 원인이 없는 지속적인 신체적 불편함입니다. 두통, 허리 통증, 소화 문제, 또는 단순히 계속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느끼는 것, 이런 증상들은 실제로 우울증이 몸에 나타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정서적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던 세대에서 자랐습니다. 슬픔에 압도되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허리가 또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56년 동안 함께한 남편을 최근에 잃은 낸시는 3개월 동안 여러 통증으로 의사를 8번이나 방문했습니다. 각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의사가 부드럽게 그녀의 슬픔에 대해 물어볼 때까지 낸시는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신체적 통증은 실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해결되지 않은 슬픔과 우울증에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치료에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는 증상으로 자주 의사를 방문하고 있다면 정서적 건강이 약화를 하고 있는지 고려해 보세요. 징후사포, 예모나 자기 관리의 변화. 주의해야 할 네 번째 징후는 개인의 예모나 자기 관리 습관에 눈에 띄는 감소입니다. 이것은 패션 선택이나 단순화된 루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의 예모에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 갑자기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항상 면도를 깔끔하게 했는데 이제는 며칠 동안 면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머리를 정리하지 않고는 결코 집을 나서지 않던 어머니가 몇 주 동안 이에 신경 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옷을 정기적으로 갈아입지 않거나 개인 위생이 소홀해진 것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로버트는 항상 완벽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격식 없는 점심 식사에도 다림질된 바지와 단추가 달린 셔츠를 입었습니다. 그의 딸 일레이는 방문했을 때 그가 거의 일주일 동안 같은 스웨터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냉장고를 열었을 때 대부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로버트의 우울증이 자기 관리를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게 느끼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종종 점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누군가가 우울증이 빼앗아가는 에너지와 동기부여와 싸우고 있다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징후 4.5. 사회적 이축. 다섯 번째 징후는 사회적 연결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활동을 더 선택적으로 하게 되지만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철회하는 것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아닙니다. 이는 종종 우울증의 징후입니다. 초대를 거절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거나 교회 참석이나 클럽 모임과 같은 오랜 약속을 취소하거나 한때 즐겼던 모임을 피하기 위해 변명을 하는 패턴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마가렛은 20년 동안 매주 브릿지 클럽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그저 피곤하다 또는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고 말하며 참석을 중단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거의 아파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철회는 브릿지 게임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울증이 사회적 연결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한때 연결을 제공했던 사람들과 활동에서 멀어지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들이 표면 아래에서 실제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부드러운 대화를 나눠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징후 4.6. 지속적인 부정적 생각이나 절망감. 오늘 논의할 마지막 징후는 아마도 가장 명백한 것일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부정적, 무가치함 또는 절망적인 표현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는 가끔 있는 불평이나 좌절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생각의 일관된 패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소용이야 또는 나는 이제 그저 짐일 뿐이야 또는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야와 같은 문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생각들이 재정이 안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과도한 걱정으로 나타나거나 건강 문제에 대한 불균형적으로 보이는 공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82세의 제임스는 손자들에게 그의 소중한 소유물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것들이 곧 필요하지 않을 거야.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걱정을 표현했을 때 제임스는 그저 실용적인 생각이야 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실용적인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제임스의 삶이 더 이상 목적이나 미래가 없다는 느낌의 표현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으면서 제임스는 이러한 생각들이 현실이 아니라 우울증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의 완전한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노인 순간이나 불만이 아닙니다. 심각한 정서적 고통의 징후일 수 있으며 이에 대처해야 합니다. 결론 및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이러한 징후를 인식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어떤 나이에서든 우울증은 성격적 약점이 아니라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건강 상태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둘째,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세요. 의사와의 대화는 훌륭한 첫 단계이며 그들은 신체적 원인을 배제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 없는 연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최근에 당신이 달라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당신을 신경 쓰고 있어.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노화의 불가피한 부분이 아닙니다. 인식과 지원이 있으면 황금기는 정말로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이 신경 쓰는 누군가에게서 이러한 징후 중 어느 하나라도 인식했다면 도움을 향한 용기 있는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인식하도록 도왔나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경험을 공유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만약 이 정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노인들과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더 많은 지원 콘텐츠를 위해 우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 자신과 서로를 부드럽게 돌보세요. 인생의 모든 단계는 기쁨과 연결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